기름값이 폭등하면 해운사가 가장 먼저 망할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놀랍게도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답니다. 진짜 공포는 치솟는 유가가 아니라 이제 막 도착하기 시작한 탄소세 청구서라고 하네요. 환경 규제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가 전 세계 바다를 뒤흔들며 해운사들을 압박하고 있죠.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배를 띄울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해운업계가 직면한 이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모두를 놀라게 할 파격적인 대안이 나왔어요. 2026년 유럽은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배의 탄소 배출 비용을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죠. 해운사 입장에서는 기름값에 더해 숨 쉴 때마다 벌금을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된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운사 대표들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졌답니다. 지금 가진 배를 뜯어 고쳐야 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배를 사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날려버릴 공상과학 같은 선택지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름부터가 혁명적인 바로 연료비 제로 선박. 그 정체는 바로 원자력을 이용한 추진 시스템이죠. 물론 원자력을 배에 싣는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위험하다는 생각부터 먼저 들 거예요. 항구가 입항을 시켜줄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한 의문이 쏟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감정적인 부분을 잠시 내려두고 철저히 돈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전 세계 해운사들이 긴장하며 한국의 조선소를 주목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한국 조선업의 역사는 1970년대 500원짜리 지폐 한 장에서 시작된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폐 속 거북선을 보여주며 철갑선을 만들던 민족이라 말하던 황당한 논리가 시작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도전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답니다. 영하 163도의 LNG 운반선 기술을 국산화하여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는 쾌거도 이뤄냈어요. 세 번의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한국조선이 이제 네 번째 도전인 원자력 선박에 나섰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이미 있는데 왜 상선은 이제야 만드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군함은 국가가 책임지지만 상선은 민간 기업의 자산이기에 사고 시 감당해야 할 무게가 다르죠. 그래서 원자력 상선에는 군함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절대 안전의 족쇄가 채워져 있답니다. 전기가 끊겨도 중력만으로 스스로 멈추고 냉각되는 피동형 안전 시스템이 바로 그 핵심이죠. 이 기술이 적용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등장하며 비로소 상선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야기는 1970년대 전 세계 조선 시장을 일본이 독차지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 없던 한국의 기업인이 500원 지폐 한 장을 들고 유럽을 찾았습니다.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며 우리는 400년 전부터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죠.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논리였지만 그 진심은 유럽 은행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했어요. 이 대담한 도전이 오늘날 세계 1위인 대한민국 조선업을 만든 위대한 시작이었답니다. 한국 조선업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본이 배를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쌓을 때 우리는 거대한 블록을 조립하는 방식을 택했죠. 육지에서 미리 만든 거대한 블록들을 마치 레고처럼 조립하는 혁신적인 블록 공법이었어요. 이 기술 덕분에 배를 만드는 건조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한 한국의 기술력 앞에 전 세계 선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답니다. 다음 혁신은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LNG 운반선 기술의 국산화 성공이었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연구 끝에 핵심 기술을 확보하며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게 됐죠.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인공도시라 불리는 해양 플랜트 건설까지 완벽히 해냈습니다.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 제조 능력은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조선 강국의 반열에 올렸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밀함과 기술력으로 글로벌 해운 시장의 표준을 다시 썼답니다. 세 번의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한국조선이 이제 네 번째 거대한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차세대 선박이에요. 왜 하필 지금 이토록 위험해 보이는 원자력 추진 선박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기존의 디젤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해운사들의 절박함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규칙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려 한답니다. 전 세계 해운사들은 현재 치솟는 환율과 불안한 육아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기에 매년 무거워지는 탄소 배출 규제는 해운사들의 숨통을 조이는 마지막 결정타였죠. 환경 부담금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한 번의 투자로 30년을 걱정 없이 버틸 수 있는 궁극의 선박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절실한 요구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바로 한국의 원자력 추진 기술이었답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었는데 왜 상선은 이제야 만드는 걸까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군함과 상선은 바다를 떠다닌다는 점만 같을 뿐 그 존재 목적과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답니다. 군함은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무기 체계라서 사고가 나도 국가 간 외교 문제로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타는 일반적인 상선은 민간 기업의 막대한 자산이자 수익을 내야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에 대한 책임과 경제적 리스크였던 것이죠. 상선에서 원자력 사고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회사는 감당할 수 없는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국가가 지켜주는 군함과 달리 민간 선박의 사고는 온전히 개별 기업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보험사들도 원자력 상선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가입 조건을 내걸 수밖에 없었죠. 해운사 대표들에게 원자력은 매력적인 에너지인 동시에 회사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책임의 비대칭성이 지금까지 원자력 상선의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었던 결정적인 장벽이었답니다. 더 큰 문제는 전 세계 항구들이 원자력이라는 단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입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죠. 수천억 원어치의 짐을 실은 배가 목적지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다 위를 떠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배는 수익을 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루에만 수억 원씩 적자를 내는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반대 여론까지 고려해야 하는 각국 항만청 입장에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손님인 셈이죠. 그래서 원자력 상선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규약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런 공포를 기술적으로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핵심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원자로가 스스로 냉각되는 피동형 안전 시스템이라는 기술에 있답니다. 후쿠시마 원전처럼 전기가 끊기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직 중력과 대류 현상만으로 열을 식힐 수 있거든요. SMR은 컨테이너 몇 개 수준으로 크기가 작아져서 드디어 대형 상선에도 탑재할 수 있는 크기가 되었죠. 인간의 실수나 기계적 결함에도 원자로가 스스로 멈추는 기술이 완성되면서 상용화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름값이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원자력 배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기술적으로도 원자로를 작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고 국제적인 환경 규제 또한 지금처럼 강력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육아가 불안정해졌고 탄소 배출은 해운사들에게 거액의 벌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요구가 마침내 한 지점에서 만나며 원자력 상선이라는 필연적 선택지를 만든 거예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답니다. 세 번의 기적을 만든 한국조선업이 이제 네 번째 거대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바로 바다 위의 원자력 발전소라고 불리는 원자력 추진 선박의 시대입니다. 왜 전 세계는 지금 하필 이 시점에 원자력이라는 카드에 주목하는 걸까요? 그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해운사들의 절박함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지라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환율과 요동치는 국제 유가는 해운사의 경영을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매년 무거워지는 탄소 배출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죠. 환율, 유가, 규제라는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몰아치는 삼중고의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해운사들은 확실한 돌파구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들이 찾은 궁극의 해결책은 바로 한 번의 투자로 30년을 버티는 것입니다. 원자력 선박은 한 번 연료를 채우면 배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운항이 가능하죠. 유가 걱정 없이 30년 동안 바다를 누비는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죠. 군함은 되는데 왜 일반 상선은 이제야 도입 논의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군함과 상선은 운영 목적과 책임 소재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 복잡한 경제성과 안전의 문제가 얽혀 있었답니다. 이제 그 차이점을 통해 원자력 상선이 왜 어려운 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군함은 국가가 소유하고 책임지기에 사고 발생 시 외교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선은 민간 기업의 자산이기에 모든 리스크를 회사가 짊어져야 하죠. 사고가 나면 기업의 존폐가 걸릴 만큼 막대한 배상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만약 항구가 입항을 거부하기라도 하면 그 비싼 배는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 원자력 도입이 얼마나 신중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죠. 지금까지 뱅가트머니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